네, 안녕하세요. 강민성입니다. 오늘은 조형예술과, 한예종 조형예술과가 이제 입시, 올해 입시 어떤 공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4월 초에 한 것 같은데, 제가 좀 늦게 비교적 한 2주 뒤에야 이제 보게 된 것 같긴 한데, 이것에 대해서 아마 이런저런 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실 지금까지 입시 준비를 해온 학생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준비하는데 지장이 될 정도로 큰 격동과도 같은 변화는 아닌데, 그냥 준비하던 대로 잘 준비하시면 되긴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이 있어서 제가 글로도 저의 그 카페 유튜브 링크에 제가 얼마 전부터 우리 수강생들 분 대상으로 만들었다가 조금 더 미술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공동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에 제가 여러 가지 글도 포스팅하고 그 다음에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카페에서. 그래서 여기다가도 제가 글을 올렸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 지금 유튜브 게시물란에 올라간 거랑은 좀 다른 글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쓴 포스팅이니까 가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보세요. 제가 쓴 글은 모두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카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볼 수 있게 제가 다 오픈을 해놨으니까요. 가서 한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번 영상도 새로 발표된 입시평가 방식에 맞춘 예종 조형 시험 준비에 대해 라는 제목의 글이 아마 카페에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을 영상으로 이제 만든 것으로 보면 되는데, 눈에 띄는 지점은 그것이죠. 일단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거. 그게 아마 사실 학생분들 입장에서 부담을 좀 덜었다. 짐덩어리가 하나 덜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겉으로만 보면 그렇죠. 겉으로만 보면 그렇지만, 그걸 이제 반대로 뒤집어 놓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게, 포트폴리오가 없어졌다는 건 그만큼 시험의 중요도가 더 올라갔다는 거랑 다를 게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분들이 어떠한 현상을 볼 때 그 현상 자체가 가지고 오는 어떤 내 입장에서 이득과 불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에도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없어졌는가? 제가 이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가 저의 유튜브를 만드는 해부터 주장을 해왔어요. 누누이. 저를 아마 초반부터 보신 분들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저 사람 포트폴리오 자꾸 안 중요하다고 하네. 아마 아실 건데. 그쵸? 없어졌죠. 결국에는 포트폴리오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진 것인데, 이게 구조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포트폴리오가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하게 작동할 만한 의미가 없어요. 없고, 그것은 결국 무엇을 유발하게 되냐면, 학생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될 게 하나 더 생기고 이제 내라고 하니까
이것이 또 사교육비로 발생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까지 생각했는지는 이제 알 수 없겠지만은 포트폴리오 전문 뭐 무슨 이런 학원들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학원들에서는 특히 유학을 가거나 이제 외국의 학교를 가려면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입학 시험이 없고 포트폴리오나 면접, 입학 에세이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실기 시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한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굳이 포트폴리오가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는 뭐 포트폴리오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전 영상에서도 누누이 제가 얘기해왔던 부분이에요. 포트폴리오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 학생분들이 상담할 때 저한테 포트폴리오 질문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 수강생도 그렇고. 그러면 포트폴리오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중요하지 않다 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해왔었고, 사실 그러한 게 현실화된 부분도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입시를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그 이전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변화는 입학 에세이를 쓰라는 거죠. 그 이전에 자소서의 형식이 아니라 입학 에세이를 써라. 그래서 그 이전에 자소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학교에서의 뭐 활동을 묻는다든지 뭐 책을 뭘 읽었냐든지 미술가로서 본인이 뭐 이렇게 해온 게 뭔지 뭐 이런 구체적인 질문 항목들이 이렇게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형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싹 다 빠졌어요. 그래서 싹 빠지고 입학 에세이라고 해서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너가 글을 써봐로 바뀌었거든요. 이것도 언뜻 보면 포트폴리오 없어진 게 다행이다, 짐이 하나 줄어서 라고 생각이 드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더 간단해졌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더 간단해진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질문사항,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질문사항이 사라지고 그냥 통으로 너가 알아서 써 라는 식으로 한 거는 오히려 더 어려워진 거예요. 더 자기 나름대로의 고민과 그 다음에 미술을 뭐 염두에 두고 살아왔던 과정과 그 다음에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작품 혹은 작업관을 만들기 위해 했던 노력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종합적으로 잘 구성돼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입학 에세이에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냥 구구절절하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다 없어져서 너무 편하다, 챗 GPT, AI 돌려가지고 글 쓰면 더 편해진 거죠. 여러분들, 제가 카페 글에 업로드 한 거에도 올려놨는데 절대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입학 에세이를 뭐 자소서 전문가들한테 가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자소서 뭐 첨삭해주세요, 자소서 뭐 봐주세요, 아니면 써주세요, 대리 글 맡긴다는 것도 제가 몇 차례 들었었고, 혹은 뭐 챗GPT 혹은 AI 돌려가지고 뭐 대충 자기가 해왔던 거 대충 몇 개 입력하고 이것 좀 글로 다듬어줘,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해서 진솔한 입학 에세이가 나올 수가 없고, 구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고, 입학 에세이가 직접적으로 점수로 들어가지 않는다고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것을 이제 참고사항으로 보겠다 라고 써 있어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것 같진 않지만 읽어보긴 한다는 거예요. 읽어보고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자료로 삼겠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히려 입학 에세이가
당장 시험 뭐 이런 공지에 점수로 안 들어간다 해가지고 이거 빵 프로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 지금 이제 판단의 대상은 입학 실기시험, 면접, 그 다음에 입학 에세이예요. 그 이전에는 거기에 포트폴리오까지 있었어요. 근데 포트폴리오가 없어지고 기존의 자기소개서가 입학 에세이로 대체됐다는 거는 이거 두 개를 묶어서 학생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겠다는 거야. 입학 에세이 기준으로. 그러면 오히려 점수에 안 들어간다고 써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입학 에세이가 정말 돋보인다면 시험을 무난하게 문제없이 치렀다는 가정하에 거기서 돋보이는 뭔가가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뽑힐 수도 있다는 거야. 한예종 교수님들이 AI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입학 에세이를 읽고 이 학생 작가로서의 어떤 잠재성과 어떤 열정 혹은 어떤 뜻이 되게 진정성 있게 느껴진다라 그러면 그 입학 에세이가 점수로는 안 들어간다 할지 몰라도 암암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면접에서 평가하는 데 있어서. 물론 실기를 잘 봤다는 전제하에 합격권까지 봤다는 전제하에 이제 붙일 거냐 말 것이냐의 기로에 있을 때 입학 에세이가 중요한 키로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부분이 여러분들 어떤 형식적인 포멀한 이야기 혹은 퍼센트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내신이 20%가 들어간 데더라. 그래서 막 내신을 한 등급이라도 더 올리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들 그 시간에 실기 80% 들어가는 걸 차라리 더 준비하는 게 합격률을 훨씬 더 높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에서 내신 점수를 그 20% 내에서 조금 더 점수를 높이는 게 더 상승률이 높겠어요? 80이라는 파이에서 점수를 높이는 게 더 상승률이 높겠어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내신이 20% 중에 10%야. 근데 거기서 5%를 올려. 그러면 비율적으로 따져보세요.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5%면은 20% 중에 4분의 1이니까 25% 정도예요. 4분의 1 정도를 더 낮게 하는 거라고. 근데 똑같은 비율로 보죠. 실기 80%에서 내가 40%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그거의 절반만 올려보자 라고 그러면 60%거든요. 40%에서 20%를 더 올려가지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똑같은 비율인데 똑같은 비율을 올리는 노력인데 물론 이제 실기 노력과 공부 노력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똑같은 비율인데 여기 5% 올리는 게 여기는 20%가 된다고요. 그리고 예술학교예요 여러분들. 서울대도 아니고 예술학교 한예종. 어디에 비중이 높을지가 퍼센트에서도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 그리고 80% 20%가 돼 있어서 20% 맞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20%의 비중을 더 안 두는 방향으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산술적으로 80대 20 정확히 나눠서 딱딱 계산해서 뽑는 성격의 학교가 아니에요. 이 학교는 정원을 안 뽑기도 하고 뭐 이런 학교인데, 조형미술과는 물론 다 뽑지만 무대미술과 같은 경우는 뭐 정원이 10명이다 그럼 10명을 다 안 뽑는 사태도 일어나고 막 예비 안 빠지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는 학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숫자로 써있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압도적으로 실기가 중요합니다.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음악원, 연기과, 연극원 가는 친구들이 무슨 학교 성적 조금 더 높아서 뽑힐 것 같아. 걔네들 실기에서의 압도적인 뭔가의 어떤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뽑히는 사람들이에요. 미술의 경우는 물론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 이 예체능 중에서도 성적의 비중이 가장 높은
영역이긴 하지만서도 예술학교잖아요. 실기를 중요시하는 학교라고요. 그 학교에서 학교 점수 조금 더 높은 걸로 당락을 결정하지 않아요. 실기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지. 근데 실기가 너무 둘 다 괜찮은데 같은 값이면 다 옹치마다 해가지고 이제 뭐 내신을 좀 더 높은 애가 뽑힌다 뭐 이런 아주 일부의 사례가 있을 수는 있어도 실기력과 학생의 자질이 훌륭하다면 성적 따위는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입학할 때 당시처럼 무슨 학교에서 내는 국어 영어 시험을 자체적으로 내는 국어 영어 시험을 보는 해도 아니고 내신인데 내신 잘 봐요. 내신의 함정.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대원 외고를 다닌다. 대원 외고에서는 저기 어지간한 인문계 학교에서 뭐 전교 뭐 절반 50%라고 칩시다. 절반 하는 애들이 대원 외고로 가면 한 8, 9등급 받을걸요? 그걸 공부 워낙 잘하는 학교잖아요. 근데 그 8, 9등급 대원 외고에서 8, 9등급 받는 애들이 사실 이 다른 학교에서 절반치 하는 애들보다 공부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신 점수는 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내신은 너무 상대적이라고. 학교마다 내가 공부 좀 잘하는 학교를 다니면 내 내신 점수가 당연히 안 나오고 똑같은 능력치지만 다른 어느 좀 이렇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는 학교 다니는 경우는 똑같이 공부했는데도 막 전교 1등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런 내신에서 점수를 유의미한 점수의 그 편차를 두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술학교에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신 자꾸 이제 집착하면서 이제 내신 점수에 대해서 상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가끔 그럴 시간에 실기를 더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예종을 가고 싶다면 다른 학교는 모르겠지만 어쨌건간 뭐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입학 에세이를 쓴다는 건 그만큼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학생들의 문해력이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는 의미예요. 자기가 그 학교에 가기 위한 입학 에세이를 자기 힘으로 써야 된다는 건 그것도 자기 관점, 어떤 자기의 독창적인 어떤 흐름을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글을 써야 된다는 건 그만큼 문해력이 중요해졌다는 거고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빠진 만큼 그 비중이 다른 어딘가로 갈 텐데 실기의 비중이 당연히 제일 높겠지만 그 비중이 어디로 가겠어요? 입학 에세이랑 그다음에 면접 뭐 이런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문해력의 능력치가 당연히 더 올라갈 거고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시험 문제를 읽고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거를 자기 나름의 관점과 어떤 시각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 능력치 그걸 다시 남과 소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언어로 구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의 문해력까지 있어야 돼요. 예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언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관점을 밝히고 생각을 얘기하는 거에 미숙하면 안 돼요. 미숙하면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이 학교 입시 실기는. 그래서 예종 들어가서 1학년 때 제일 겪는 되게 당혹스러운 점은 뭐냐면 애들이 다 말을 잘해요. 자기의 생각을 조리 있게 어느 정도 똑부러지게 표현할 줄 아는 친구들이 간다고요. 그건 뭐냐면 문해력의 능력치를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게 개똥 철학이라도. 그러니까 그 연습을 부단히 해야 되고 그걸 위한 수업도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학원들 과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 여러 군데에서 배운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하는 곳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문해력, 미술 차원에서의 문해력을 다루면서 수업으로 하는 경우는 못 들어봤어요, 아직까지. 그건 제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뭐 다 모르지만. 근데 이걸 어떤 방향에서 어떤 책을 가지고 어떻게 작업과 미술, 특히 그거를 또 한예종 조형예술과 입시라는 방향에 초점을 조금 더 맞춰서 수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방향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까? 제 생각에 그렇게 수업하는 경우가 이건 사실 제가 거의 창조한 수업이에요. 사실은 이 문해력이라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부족한 학생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랑 상담했을 때도 이 많은 학생들한테 상담을 하지만 이 학생들한테 학생분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제대로 본인의 의견, 개똥 철학이라도 본인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줄 아는 학생이 극히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해력이라는 차원의 능력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의. 이거는 사실 한예종 입시의 차원된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의 교육에 엄청나게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문해력이라는 것이 이미 많이 침식당한 능력이지만 점점 더 침식을 당할 거예요. 유튜브, 숏폼, 릴스 혹은 뭐 챗GPT, AI 이런 걸 통해서 점점 더 문해력을 발휘해야 될 상황이 일상 속에서 일상생활, 삶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아요. 키워드 몇 개만 입력해줘도 AI가 글을 주르륵 다 써주고 굉장히 그럴듯하게.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을 때 그냥 툭툭 쳐서 물어보면 알아서 다 찾아서 대답해주고. 이런 상황에서 뭐가 아쉬워서 책을 끙끙대면서 읽고 그걸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글도 써보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진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런 교육에 대한 비전에 어떠한 힌트 혹은 내가 교육자로서 어쨌든 계속 활동을 할 생각이 있으니까 어떤 주원자나 아니면 코치로서 미술 교육에 있어서 활동할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프랑스로 유학을 계획하는 것 중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프랑스라는 국가는 바칼로레아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능 시험에서 철학 과목을 되게 중요하게 평가 과목으로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뭘로 있어요? 윤리와 사상인가? 뭐 막 그런 비슷한 제목으로 있던데 말도 안 되는 과목? 무슨 소크라테스가 뭐 얘기했는지 노자가 뭐 얘기했는지 그런 거 달달 외워서 보는 과목이라던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착잡한 폐해인 거예요. 제가 윤리와 사상을 선택한 학생들이랑 몇 차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윤리와 사상에서 점수가 잘 나와도 몰라요.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뭐 나름대로 내 생각을 정리해 본 경험도 없어요. 그냥 주어진 걸 외우고 주입식으로 한 거지. 시험 점수 맞추고 짝짝.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는 공부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교육에 있어서도 내가 그 국가에 가서 어떠한 힌트 혹은 배울 만한 지점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복합적이에요. 제가 그 나라로 굳이 유학을 가려고 하는 것도. 어쨌건 그러면 제가 수업하는 거의 퀄리티도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작업을 위한 뭐 예술, 미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이유도 있다는 거. 어쨌든 그래서 문해력 차원의 교육 훈련은 더 중요해졌고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걸로 생존하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전문성의 영역에서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미 그러고 있고,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그렇게 된다고 봐요.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하게 모두가 살긴 하겠지만, 결국에 그 사람 고유의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가치와 어떤 비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브랜드 가치가 만들어질 것이고, 자본주의 시장 내에서 어쨌든 자본주의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어떤 세상을 움직이는 되게 중대한 시스템이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그걸로 생존하면서 살아갈 것 같거든요. 각자 도생으로. 국가가 뭘 책임져 줄 수 있는 시대, 국가가 뭔가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시대는 같고, 그리고 그거를 기대하죠. 그 이전의 세계관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러면서 국가한테 데모해봤자 국가들도 다 빚더미에 앉아있고 돈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고유의 어떤 무언가를 갈고 닦아서 그걸 가지고 각자 도생해야 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여전히 이미 됐고, 그런 시대가.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문해력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틈을 열어 젖히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고유의 어떤 반짝반짝한 무언가를 갖게 될 거예요. 그러려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를 하고 책을 보고 무언가를 알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있어야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이고, 그것이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고 막막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저는 물론 그런 교육을 받진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다 혼자 했지만, 제가 혼자 한 그걸 기반으로 우리 학생들, 어린 학생들은, 저는 엄청 오래 걸려서 얘를 해왔던 거고, 나이가 한참 먹어서까지도 헤매면서. 근데 그걸 조금이라도 미리 좀 맛보면서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방향을 좀 이렇게 들을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문해력에 대해서 문해력 오늘 또 너무 많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가 없어진 것이고, 그만큼 두 번째 입학 에세이가 생겨났다는 거랑 같이 맞물려서 문해력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그리고 그 문해력이라는 것은 결국에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생존의 능력치와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작가로서 설득도 해야 될 거고,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이 가 닿아야 자기 작업이 그래도 인정을 받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출을 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는 또 좀 약간 다른 문제긴 하지만, 어쨌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1차 실기를 제가 유독 강조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1차 실기가 180분 3시간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에요.
문제를 받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기반으로 뭔가를 작업을 하고 이런 과정으로 3시간이 주어지는 건 이건 너무 짧아요. 너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략과 대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그 시간 내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서 그 자리에서 문제를 받고 순수 창작을 한다는 이런 예쁜 생각만 가지고 가서는 많이 당황하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카페에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써놨으니 그것을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의 영상이랑 같이 이렇게 엮어서 좀 이번 바뀐 입시 기조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영상을 조금 틀어서 찍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리고 우리 이 카페에 들어오면 우리 문해력 수업 받고 있는 우리 고3 귀염둥이 둘의 글을 볼 수 있어요. 이 귀염둥이 둘이 이제 제가 매주 숙제를 내주고 그 숙제로 이제 글을 써오는 거를 매주 하고 있는데 카페 만든 이후부터는 이제 이곳에 올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곳에 아마 쭉 이렇게 올릴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나머지 이제 수강생들을 위한 게시판은 여러분들이 이제 열람하실 수가 없지만 요 글 문해력 수업 수강생 작품 요거는 확인을 할 수 있게 제가 설정을 해놨을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이렇게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고3 학생들이 이런 글을 쓴다고? 이렇게 놀릴 수도 있어요.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뭐 봐보시고 어쨌건 그래요. 하여튼 뭐 지금 입시의 기조가 좀 바뀌어서 어떤 형식이 좀 바뀌어서 좀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제가 찍었고 이 영상에 대한 글이 또 저의 그 유튜브에 링크 달려 있어요. 강선생의 미술교육연구소라는 카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번에 바뀐 실기에 대한 거를 정리해서 제가 글로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조금 참고할 수 있는 바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써봤어요.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다들 좀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혼자 하시는 분들, 특히 예정 입시를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는 것도 있고 또 카페라는 것도 우리 수강생들을 위한 게시판도 있기는 하지만 모두가 제가 올린 거는 모두가 열람해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와서 적극 이것저것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특히 자료 공유, 제가 쓴 글, 제가 포스팅하는 거에 밑에 이제 수강생들이 쓰는 란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학생들이 쓰는 란이 있는데 이 수강생 외에 이 카페에 모두 들어오는 학생들이 다 쓸 수 있는 란이에요. 학생 란이 맨 아래. 거기에 이제 자료 공유 란에다가 제가 여러 작가들의 인터뷰나 아니면 어떤 교수님들의 강연이나
보면 좋을 만한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포스팅해서 올리려고 하니까 그것도 이렇게 눌러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많은 것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 이전에 쭉 작가 인터뷰 첫 번째부터 김지원 작가, 뭐 구지훈 작가, 정주영 작가, 안지산, 안규철, 이은세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한예종 교수님들부터 쭉쭉쭉쭉쭉 이렇게 업로드를 했어요. 물론 이제 페인팅에 조금 치우쳐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근래에 올린 두 개 같은 경우는 민승기 교수, 서용순 교수 강연인데, 이 교수님은 지금 한예종 조형예술과 교양학부에서 철학 수업과 신화 수업, 그다음에 어떤 정신분석 수업, 이런 이론 수업을 하시는 분들의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예종 교양 수업에서 수업하시는 교수님들의 강의도 한번 이렇게 참고해서 한번 봐볼 수 있어요. 저 학교에서 교양에서 이런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짜로 돈 안 내고 정말 공짜로 가서 얻어갈 수 있을 만한 지점이 굉장히 많으니까, 카페에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업로드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적극 이용을 하세요. 여러분들 뭐 가입을 하시면 가입 신청을 지금 제가 어지간하면 다 받아주니까, 뭐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하셔도 되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고 그냥 들어와서 그냥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러라고 만든 거니까 잘 쓰세요. 그리고 책을 읽읍시다, 이런 란도 있는데, 여기에도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이제 리스트화해서 쭉쭉쭉쭉 추천 리스트를 올릴 거니까, 지금 문해력 수업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항상 초기에 읽게 하는 두 권의 책 목록은 제가 공유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요거 외에도 쭉 제가 계속 시간 나는 대로 좀 정리해서 포스팅을 할 거니까 참고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되게 신기한 경향이 있는데, 돈을 안 내는 거는 뭔가 이상한 거라 생각하고, 돈을 내야지만 뭔가, 그것도 비싼 돈을 내야지만 뭔가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몹쓸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비싸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싸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공짜다 해서 다 안 좋지도 않아요. 보고서 유의미한 게 있으면 잘 본인이 받아 먹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수업료를 싼 가격에 설정을 안 해놓는 거예요. 더 열심히 안 해, 또.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어쨌든 뭐 수강을 하지 않더라도 이 카페는 얼마든지 활용할 만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앞으로도 쭉 올라갈 거니까 잘 활용을 해보세요. 유튜브랑 함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을 끝내기 전에 한예종 조형예술과 실기준비 같은 경우는 뭐 여름이 돼서 가을이 돼서 시작하는 학생분들도 꽤 많지는 않지만 왕왕 있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수업을 해봐도. 뭐 어찌됐건 지금이라도 남은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좀 빡세게 입시 준비를 수업을 들으면서 좀 해보고 싶다, 이 사람이랑, 이런 생각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리 하나가 오프라인 실기 수업에도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문해력 수업에도 한 자리가 비어 있으니 상담 신청을 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수업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기 수업 같은 경우 뭐 이미 하고 있는 실기 수업이 있는데, 내가 문해력적인 차원에서 조금
준비를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실기는 뭐 이미 하시던 데서 하시고 문해력 수업만 저랑 따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시너지가 이렇게 충분히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본인이 부족한 바를 거기서 느낀다면 이 수업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이렇게 같이 훈련해 보는 것도 남는 것이 될 거니까 상담 신청을 주세요. 자,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항상 더라고 하지만 다음번에 또 이제 유의미한 내용을 또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